자, 11번째 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우리나라 대다수가 부자가 아닌데 소비를 부자처럼 합니다. 저 사람 월급에 저 차가 맞나 싶은 차들은 턱턱 사서 몰고 다닙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 오면 놀랜대요. 뭐 여러가지 놀래겠지. 우리도 외국 가면 놀래지만 외국 사람 한국 놀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사람들이 너무 잘 살아서 놀린대. 그 잘 사는 것을 뭘 보고 판단하냐. 일단 한국에 세단이 너무 많아요. 세단이 뭐예요? 보통 이제 승용차죠. 그 중형급 이상의 승용차, 뭐 소나타나 이제 K5.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그 세단 차량이 많이 팔린 나라가 몇 개 없어요. 딱 3개밖에 없습니다.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 사실 세단이 실용적인 부분은 좀 떨어지는 차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많아요. 왜 많을까? 보통 남들한테 있어 보이려고, 무시 안 받으려고.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중형 세단이 많이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1인 가구도 많고. 그러면 사실 큰 차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큰 차를 많이 사는 걸까? 뭐 누구는 경찰 보면 사고 나면 죽을 수 있다, 사고 위험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하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중형 정도 몰아야 어디 가서 무시 안 받는다. 남자가 이 정도는 몰아야지. 그런 것 때문에 구입하지 않나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제 큰 차 많이 모니까 와, 다 잘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 잘 살아서 그런 차를 모는 걸까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난 그런 생각 들어요. 요즘에 뭐 보통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만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어떤 식으로 망가지고 있냐? 자신이 보통 사람인지 몰라요. 서민인지 몰라. 자신들이 뭔가 특별한 줄 알아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보통 가정에 자랐잖아. 보통의 능력치를 가졌잖아. 그러면 특별한 인생 같은 건 바라면 안 돼. 근데 지금 특별한 인생을 바라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여자분들이 이런 거에 좀 많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자신이 특별하다 생각하니까 어떤 행동을 해요? 특별한 소비를 하면서 자신이 뭔가 특별하면 계속 각인시켜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특별한 활동이나 이제 소비 같은 거 해야겠죠. 그러면 어떡하냐? 굳이 명품이 필요하지 않은데 명품을 사야 되고, 별로 유행하지 않는 것들,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도 유행하게 되면 사야 돼. 사가지고 내 입어야 돼. 유행을 따라가야 돼. 그런 것도 인스타 사진 올려야 돼. 그리고 어떤 좋은 관광지 있어 나도 가봐야 돼. 근데 그렇게 돈을 쓰다 보니까 내 월급이 남아날까요? 남아나지 않죠. 지금 부자 흉내를 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남자 여자나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부자 흉내 내는 것 때문에 옆구리가 터집니다. 지금 예를 들어 무리하게 세단을 뽑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부로 차를 뽑아요. 요즘 중형 세단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뽑게 되면 4천만원대입니다. 4천만원 정도 되죠. 근데 이걸 할부로 이제 계산하면 한 달에 한 70만원 나올 겁니다. 계산해볼까? 계산해보죠. 자, 4천만원짜리 차를 60개월 할부로 잡고 선수금 없이 할부금리 한 4.5로 잡았을 경우 나오는 금액이 70만원 넘네요. 74만 5천원입니다. 60개월 동안 74만 5천원. 보통 평범한 남자도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자동차 월 납입 금액이, 할부 금액이 74만 5천원, 60개월 잡았을 경우, 거기다가 보험료 한 10만원 내고 뭐 자동차 기름값, 세차비까지 나가면 굉장히 나간 돈이 많죠. 굉장히. 거기다가 뭐 차에만 돈이 나갑니까? 아니죠. 이것저것 돈 나갈 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를 모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돈 모으는 거 포기해야죠. 돈 모으는 거. 직장 다니는 돈을 모아야 되는데 차를 구입하면서 돈을 모아야 되는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어떤 겁니까? 젊은 남자분들이 차를 뽑았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저축을 안 한 남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차를 뽑은 사람들 중에. 그 여자분들 중에 해외여행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해외여행 많이 가고, 그리고 명품 가방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 폰도 이제 좋은 스마트폰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여자분들 중에
저축은 안 하고 그냥 한 달 먹고 사는데 자신이 가진 월급을 다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니면 심지어는 대출을 받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말은 뭐다? 보통의 남녀들이 부자 흉내 내면서 이 젊은 시기에 돈을 모을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젊은 시기에 돈 모을 기회 놓친 사람들이 과연 나이 먹어서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못 모으죠, 여러분. 못 모읍니다. 거기다 결혼까지 못해요, 여자분들은. 저기 살면.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린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넉넉한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거기다가 우리는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많은 거 누리려고 하면 안 돼. 왜냐? 우리는 보통 사람이니까. 보통의 벌이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우리가 가진 보통의 테두리 범위 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차 눈길 갈 수 있고 좋은 물건 볼 수 있고 가방에 눈독 들인다는 거 알 수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저거 막 가지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것도 가진 돈도 없이 능력도 안 되면서 할부로 산다고 해서 자체 능력이 없다는 거야. 자동차를 할부로 사면 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 있으면 일시불로 샀겠지. 스마트폰도 능력 있으면 작업지를 샀겠죠. 근데 왜 할부로 삽니까? 할부로 사가지고 왜 비싼 요금제 써가면서 비싼 할부금 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까 할부로 사는 거 아니야? 솔직히 아이폰 툭 까놓고 아이폰 프로맥스 쓰는 사람들한테 내가 묻고 싶어요. 자급제인 사람들 얼마 있는지. 자급제 거의 없잖아. 이거 자체 능력이 없는 거야. 근데 이걸 뭐 가진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이게. 솔직히 말해서. 나도 지금 아이폰 쓰고 있지만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스마트폰일 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뭐 비싼 스마트폰 쓴다고 그 스마트폰 기능을 다 쓰는 사람 얼마 있을까요? 그냥 폰이지. 그렇게 하면 잘 들으세요. 내가 아무리 부자 흉내를 낸다고 해서, 부자가 하는 취미생활을 한다고 해서, 부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진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지가. 알거지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는. 왜냐, 내가 미래를 위해서 모아야 되는 돈을 여기에 돈을 써버리잖아. 우리 평생 돈 벌 수 있냐고.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돈이 궁한 일이 생기면 돈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럼 거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기 분수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자기 분수. 근데 분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 말인즉슨 젊을 때 못 모르고 돈 소비하고 부장님 내고 살다가 나이 먹어서 심하게 그때까지 치른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치르게 되면 맹년실은 못 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늘어난 씀씀이는 줄이기 힘듭니다. 그러기에 함부로 씀씀이 늘리면 안 됩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편견 올려치기, 이것도 좀 하지 말고요. 그렇죠. 한번 이 명품을 맛봤던 사람은 또 명품을 맛보려고 그래. 한번 좋은 세나를 몰았던 사람은 또 좋은 세나를 몰고 싶어요. 한번 명품 아이템을 가졌던 사람은 또 가지고 싶어 합니다. 아이폰 썼던 사람은 계속 아이폰 쓰고 싶어 하잖아. 그리고 한번 이제 여행 갔던 사람은 또 가고 싶어 합니다. 형편이 안 좋아도. 이게 씀씀이를 너무 많이 키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형편이 안 좋아도 줄일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게 안 좋아도 나는 좋은 차 몰아야 돼. 나는 좋은 물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소비를 늘리게 되면 이거 안 내려갑니다. 이게 안 내려가. 그러기에 함부로 씀씀이 늘리면 안 됩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뭐 비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쓸데없는 비교를 하면 안 돼. 남들이 뭐 가지고 있는지, 남들이 어떤 폰 쓰는지, 남들이 어떤 옷 입었는지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남은 나고 나는 나야. 내가 남한테 뭔가 피해준 게 없고 상대방한테 민폐 끼친 게 없다면 사실 그렇게 일일이 비교하고 살 필요 없습니다. 비교하고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남들 시선 의식해야 되고, 남들 이제 외모나 이 거치를 의식해야 되고, 근데 내가 그걸 왜 일일이 맞춰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일일이 맞춘다고 남들이 신경 쓰나? 그건 아니잖아. 물론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기본적인 눈치와 체면이 있어야겠지만 적당히 챙겨야죠. 적당히.
특히나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을 망하게 만든 게 뭐냐면 이 평균 연령층입니다. 평균이 말도 안 돼 올라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위 한 20%가 평균입니다. 그 상위 20% 평균이 되었으니까 높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사람들이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 왜냐, 사람들이 지금 마트에 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평균이 워낙에 높은데 평균이 아닌데 이거 평균으로 알고 있어. 뭐 좋은 집 아파트에 사는 거, 뭐 좋은 차를 모는 거, 이거 평균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이거 평균으로 알아. 뭐 남들 사는 아파트 살고 싶다. 아파트가 언제부터 평균이죠? 현실은 그냥 원룸이잖아. 월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상당수는 보통 사람이야. 보통 월급쟁이에요. 보통 사람이면 보통 사람 주제를 알고 삽시다. 부자명예 내지 마세요. 부자명예 내다가 가정이 찢어집니다. 한번 찢어지면 봉합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치, 어떤 개념 알고 사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어떤 위치나 능력을 모르고 현실과 맞지 않게 소비하고 책임지지 않는 행동이 진짜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 자기 인생 앞에서는 절대 부끄럽게 살지 맙시다. 양심껏, 주제껏 제대로 알고 삽시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